오늘의 이슈는 조작지라는 검찰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말이 돼요? 일단 첫 번째 검찰 앞에 조작질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 네. 뭐 그것도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명숙 총리 건도 마찬가지 조작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조국 장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 요청했던 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찬호님 이거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요거 8줄, 9줄. 그냥 그대로 보도하는 게 맞아요, 이건. 예.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번부터 더 힘있게. 조국 장관에 대한 예정이 그것밖에 안 돼?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울분했잖아.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14일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7월 30일자로 조정 합의를 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의 이의제기가 없어 8월 10일자로 확정되었기에 보도합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0년 7월 14일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 신청을 하였고 7월 30일 개최된 언론중재위 심리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생략하고 진짜 관련된 부분만 그 6번이죠? 예.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의 신속한 조정과 양 언론사의 반론보도 이행을 환영합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언론보도들 중 언론중재위에 반론 정정 보도를 청구할 사건이 상당하였음에도 당시 경황이 없어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을 놓친 기사들이나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쨌건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은 그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후보 지지를 하기 위해서 울산을 방문했다는 그 가짜 뉴스죠. 오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건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더 나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스러운 건 두 개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윤석열 총장에게 한겨레가 일면에서 사과를 합니다. 단 한 건의 보도 때문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과 만났든가 뭐 했는데 그 부분이 묵살됐다는 그 보도 있잖아요. 그 보도와 관련하여 윤석열 총장이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해요, 일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 정도로 당한 보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 하나의 언론사도 사과한 적 없어요. 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KBS가 한동훈에게 사과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거는? 이건 사과철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과 재배 이제 못한대요. 아니 아오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사과철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 언론인 KBS 공영방송과 한겨레 신문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에게 사과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악의적 오보를 해놓고도 채널A 언론중재 거부했어요. TV조선 언론중재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국 전 장관이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한마디로 언론중재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열받았다 이거예요. 분노했다. 네. 분노할 만하죠.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한테 사과한 언론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 셀프로 바로잡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런 방송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조국 장관의 페북 하나만 보면 다 사건 원리가 나와요. 네. 근데 언론들은 그것을 발췌해서 보도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지겹더라도요. 조국 장관이 최대한 쉽게 페북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달락달락 별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갈게요. 아까 읽으라고 시켜보니까 감정이 안 나오네. 선배를 보고 따라하세요. 예. 김한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김진용 검사입니다. 1번 작년 9월 2일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 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건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기에 저는 딸에게 또 확인한 후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단독으로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의학 논문 냈다라고 기사를 썼고 이는 중앙일 일면을 탑을 장식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제 딸 입학 취소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가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여자 의학 논문 썼다라고 재수없게도 황교안의 삭발 장면과 함께 아니 황교안 삭발했다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일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조국 딸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황교안이 조국이고 이 옆에 있는 나경은 조국 딸이냐? 그런데 봐봐 웃기잖아요. 이게 완전 오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약 1년이 지난 8월 13일 엊그제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접하고서였습니다. 고려대 지모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작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 교수에 대한 9월 16일자 참고인 조서 이하 첨부를 확인해 보니 김준영 검사의 원래 질문은 고려대 수시 전형에 조민이 제출한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였는데 수기로 그러니까 손으로 타자가 아니고 거죠, 손으로 고친 붙였어요. 수기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하고 도장과 무인을 찍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검찰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압니다. 질문은 A로 하여 답을 받은 후 조사 종료 후 질문을 B로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거예요. 질문을 할 때는 조서를 할 때는 조민이 제출한 이 제출 목록표입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답변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 답변에 질문만 싹 고치는 방식으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게 가장 악랄한 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 교수는 조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죄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친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읽어볼게요. 네. 이와 관련하여 제 딸은 검찰 조사 시 문제 단국대의 논문을 제출하였느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딸이 문제 목록표 출처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사를 담당하던 원신혜 검사에게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라고 물으니 원 검사는 고려대 전산 자료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문답은 검찰 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었는데 조서에는 없었또. 원 검사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해자를 기망한 것입니다. 이 의혹 역시 해명되어야 합니다. 아, 이거 해명할 길 있어요. 네. 조사 받아보셨잖아요. 네. 처음에 물어요. 동영상 찍을 거냐. 동영상 찍을 거냐고 동의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조서뿐만 아니라 이 문답 과정이 동영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평론하기 전에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8월 13일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제대로 보도한 것은 아주경제, 더 브리핑 두 언론 매체에 불과합니다. 다른 매체는 왜 보도하지 않나요? 검언 합작의 다른 악례, 나쁜 사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요? 기자 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요? 둘째, 오보 단독을 쓴 이병준 기자는 지묘 교수임이 분명한 고려대 관계자를 검찰 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하게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검찰 빨대가 팁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나요? 취재원 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기만적 책략적 조사는 허용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사실 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이 페이스북의 끝인데 요거 다시 한번 의원님이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건인 건지를. 아,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당국대 제1저자의 조민 양이 올라간 사건, 조민 씨가. 이게
그 입시 부정에 초기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이건 귀책 사유가 장 교수에게 있는 거예요. 조민 씨가 제일 저자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가 장 교수에게 이걸 부탁했을 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논점이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제일 저자로 올라가 놓고 한 일도 없이 이것을 고대 입시에 활용했을 것이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지어놓고 짜맞추기를 한 거죠, 일단은. 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려대 업무방해예요. 그런데 업무방해가 되려면 논문이 제출돼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 논문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고려대를 압색했는데 고려대 서버가 오래된 거라 싹 지워진 거예요.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대 압색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한 아무도 안 자료가 나왔어. 없어요. 핵심. 그러니까 네. 뭐예요? 제출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그치.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목록표는 어디서 나왔냐? 정교수 PC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출된 게 아니고 나름 준비했던 것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할 때 뭐를 준비하자. 그리고 나중에 내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기 위한 목록표예요. 그런데 이 중에 고려대에서 이 논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조국 교수와 조민 씨는 안 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아까 지모 교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다 지모 속은 교수도 거예요. 검사한테 낚인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찾아낸 것처럼 거짓말로 선동하고 언론이 다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려대 찾은 건 없었고 네.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찾았다고 하면 사실 그게 조국 장관 부부가 부도덕한 부분이 분명히 아니 거짓말한 거죠. 아니, 거짓말, 그러니까 부도덕한 부고 거짓말한 게 맞는데 사실은 정경심 교수 PC 찾아가지고 이걸 고려대에서 가져왔다고 거짓말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결국 조서를 수기로 고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면 유찬호님한테 내가 예. 유찬호님 지금 결혼했나요라고 물었어요. 네. 근데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예라고 답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줘서 질문을 바꿔요. 유찬호님 결혼하지 않았죠라고 물어요. 예라고 답을 하게 돼버린 상황이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조민 씨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목록표가 왜냐하면 본인은 알잖아요. 그 논문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제출했다고 자꾸 그래요. 제출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목록표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신의 검사한테. 그랬더니 그 파일이 고려대 전산 자료에서 발견됐다. 예. 거짓말했다는 거죠. 검사가. 아니 그 지모 교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려대에서 나왔다고 하면 나왔나 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이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낚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조국 장관의 이 페이스북을 보고 나서 조선일보의 그 헤드라인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양아치스러운지. 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조직 집단은 처음 봐요. 지금 조국 장관이 싸우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게 지금 고려대 의전원 그러니까 취소될까봐라고 하는 지들 나름대로의 추측성을 달고 취소될까봐 조국이 내 딸 수사한 검사 감찰해달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조국 너는 네 딸 의전원 취소될까봐 지금 검사를 감찰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악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악의적 기사예요.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한 중앙일보 보도만 있었지만요. 그 당시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어요. 조선일보도 똑같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수사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적인 모습을 하나 딱 보여준 겁니다. 조작도 서슴지 않은. 그래서 언론에게 가는 가짜 뉴스를 엄청 뿌려대 가지고 중앙조선 등이 그걸 받게 해서 조국 장관 가족을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서를 꾸밀 때 조서 질문도 사실은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만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경심 교수 PC에서 또 뭐 압색 영장이 있었네 없었네 같은 그런 또 조작이 또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때도 보면은 예. 왜 조국 전 장관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박하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저희도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천천히
되면 이게 다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분노스럽고 검찰 관계자의 대응도 웃기는 거예요. 지 교수가 고려대 입시사정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논문과 입시 자료가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예. 그 자료가 고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 교수가 고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했다. 먼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또? 그것까지도? 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지 교수는. 검찰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에요. 예. 검찰이,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된 건데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겠죠, 지 교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꼬고 꼬아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에 대한 검찰의 답변도 그거잖아요. 뭐 사실 왜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백한 팩트가 이런 거 아니에요? 검찰은 증거로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국 장관 수사를 우리가 이해를 100보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조작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국이 괘씸죄가 걸려서 미혼들이 바뀌어서 100군데 가까이를 압색을 하더라도 없는 사건, 없는 증거를 마치 고대에 없었던 거를 고대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결국은 정경심 교수 PC에서 꺼낸 거를 이게 의전원을 보내기 위해서 정경심 조국 부부가 이걸 목록표를 이걸 제출했다라는 이미지를 씌워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고려대 뭐 관련해서 지금 조민 씨를 입학 취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일부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그라들었죠. 그 네. 사그라든 이유가 고려대가 발표를 하나 했어요. 중요한. 당시 그 전형은 그 논문이 중요하지도 않다. 그거 읽어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학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학 중심이다라는 말을 뒤집는 게 바로 그 보도였어요. 이번에 나온 보도. 이번에 문제된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이 모든 걸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조국 보도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검찰이 이랬다고 하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거짓말은 정말 어마무시한 범죄라고 봅니다. 정광훈 같은 거예요. 네. 정광훈 같은 거라고 사회적 일파만파가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깨끗한 조직인 양 그렇지 않아도 조국 장관 엊그제 페이스북 보면은 또 자기 내부 검사들한테는 얼마나 그냥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퇴직하게 만들어서 대기업의 변호사로 취직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을 어떻게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는지가 그냥 이런 단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 상대방의 꼴 보기 싫어도 그 사람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증거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이것은 감찰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검사는 저는 파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인데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조작을 해도 지금 한명숙 사건으로 조사받고 파면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마저도 이 조작을 하려다가 결국은 들켰지만 한동훈 지금 구속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검찰 이름 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용 검사, 원신혜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못하면 아직도 그 많은 조작 사건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역사적 사건들 중에 검사가 동원되지 않는 사건은 없어요. 왜 그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검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국세청 박연차 사건은 청와대가 주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원이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이죠. 거기에 동원된 게 검찰이에요. 그 얼마 전에 JTBC가 시리즈로 했던 그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 시리즈 보면 피눈물 납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없는 증거 막 갖다가 조작해버리고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촛불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정부의 검찰이 이런 짓거리를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지금 저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게 이런 게 자꾸 쌓이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뭐 청와대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중심을 잡고 버텨야죠. 진짜 검찰이라면.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그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그 하수인의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청와대가 안 시키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권력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실망스럽고 저는 진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새날에 와서 같이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에 이런 검찰의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 때 바뀌는 과정, 검찰이 어떻게 변신하고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고 민주정부에 대드는지가 그거 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예. 저희가 다 정리해놨으니 조국 백서 정말 꼼꼼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린 다 알아버렸잖아요. 눈치를 까버렸다고.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런 단면을 너무 많이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이제는 언론이나 검찰을 믿지 않아요. 그 자체가 국가적인 혐오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다고 저는 봐요. 여기 그 변호인과 지 교수의 일문일답을 두 분이 역할 나눠서 하시면 예. 저는 뭐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검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거는 두 줄밖에 없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 1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말했죠. 제출 서류 목록표. 검찰의 목소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강압적이에요. 제출 서류 목록표 환경과학부 파일 제시합니다. 이건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조 씨의 자소서다. 이 양식이 2010년도 고대 원서에 쓰인 질문 내용이나 양식이 맞습니까? 제가 학교 교수는 거의 공통적인 양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양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 씨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대 제출 서류 목록표다. 표예요. 이 양식이 2010년 고대 수시 전형에 사용된 양식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은 고려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정 교수의 컴퓨터나 조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발언한다. 이 같은 발언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 이르러서 사실상 지난해 고대에서 확보됐다는 보도 전체가 오보 이미 확인된다. 자, 변호인 하세요. 예. 이 목록표도 검찰 조사받을 때 제시받았지요? 네. 이 목록표나 자소서에 관련해서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것들을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 제출돼서 증인한테 이런 걸 물었습니까?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예. 네.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게 고려대에서 제출됐었겠구나 생각하고 답변했습니까? 네. 고대 압색받은 거 알죠? 네.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고대에서 이런 자료 하나도 발견 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증인 법정과 조사 때 제시받은 이 자소서와 목록표는 모두 정 교수의 컴퓨터 워드나 한글 파일로 저장돼 있던 파일들인 거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답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조작이에요, 조작. 예. 그래서 결국에는 조서의 내용을 수기로 고치는 이건 사실은 불법행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질문과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은 똑같아. 예. 근데 내가 결혼했냐고 물어본 질문을 결혼 안이라고 하나 글자를 첨가해 버리는 순간에 답은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 조서 고친 장면을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범죄인지를 단순하게 논란거리 문제가 아니고요. 네. 검찰은 이런 짓거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맥락인 거잖아요. 수기로 고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그 지금. 검사가 왜 공소장인가 뭐 잃어버려가지고 그 가짜로 만들었던 건 있죠. 네네. 예, 그것도 생각나요. 이게 조서에 지금 이 문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질문이에요. 검찰의 질문. 조민이 제출한 중간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제출 자료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하셨던 제출 서류 양식이 맞는가요라고 묻는 거하고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하였던 제출 서류 양식이 맞는가요고 얼마나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 맥락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답은 똑같을 거 아니냐고.
답은 똑같을 건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또는 조민이 제출한 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핵심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었잖아요, 저게. 네. 저건 1단계에서 어학 40%, 학교 생활 기록부 60%예요. 그리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 관계됐던 입학사정관의 입장은 증빙 목록이 의미가 없었다고 증언했었어, 이미. 그러니까. 예,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한 트릭은 다른 데 있었죠. 네. 뭐가 있었냐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게 하기 위한 거꾸로예요. 조선일보의 거꾸로 버전. 취소되게 하려면 고대 졸업 자격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아까 그 제목 있죠. 의전원 취소될까봐 이런다. 거꾸로예요. 의전원 취소시켜서 조국 전 장관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검찰이 이런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야죠. 야, 진짜 어마어마한 새끼들이네요. 막 이건 소름 끼치죠. 예, 진짜. 그렇게 조작을 하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정원 등이 이제 진보단체를 수사를 할 때 수사관들이 막 와요. 와서 막 뒤져요. 근데 어딘가에 책 한 권을 숨겨와요.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금서. 너무 놀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금서 같은 거를 그 압수하는 과정에서 가져와요. 뒤져봤더니 이거 지금 김일성 찬양하는 책 있더라? 이래서 엮는 거예요. 그게 조작이고 그 조작은 80년대로 끝나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답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중요한 건 조서를 조국 전 장관과 딸의 혐의를 입증하게 꾸며야 한다. 네. 이게 재판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여론은 조국을 막 때려야 돼요. 그래야 수사하기 쉬워져. 그쵸.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진짜로 조작이 가능해져요. 어떤 언론도 물음표를 제기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난 뒤에서야 재판을 해보니까 조작이었네가 드러났는데 이걸 또 보도해주지 않아. 왜? 공범이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따가 끝날 때 이병준 중앙일보 기자의 신문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주시고요. 그 사이 우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최민희 의원님.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왜요? 네. 뭐야? 안 힘드세요? 네. 조국 백서가 잘 나가니까 막 배불러요?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약간 헐랭해가지고 근데 아까 김대중 대통령 사면이라는 단어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면 사면이 안 되면 오면도 있겠지 뭐.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사면이 급하지는 않으니까 임기 내에 끝내주시겠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찬우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랑 해가지고 좀 떡잎에 물도 주고 이렇게 비료도 주고 뭐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딱 보면 딱 저 친구는요, 우리 유찬우님은 딱 조국 장관 보는 것 같아요. 발라, 사람이. 되게 발라. 자, 알겠습니다. 자, 좋은 방송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새날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156회 방송은 정확하게 10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확히 10시에 끝났네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현재로 저들을